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녹수초등학교 교사 오재경입니다. 저는 폴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유학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유명한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유학 결정을 하면서 두려움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하셨나요? 어려서부터 새로운 걸 도전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시도하는 것들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두려움 같은 거는 사실 별로 없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영어를 전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은 했지만 네. 지금 제가 다시 뒤를 돌아보면 항상 인생의 그런 결정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 문 앞에 있다면 거기에는 항상 그 문 손잡이는 두렵다. 하지만 돌려야만 한다. 돌려서 열어야만 한다. 네.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시도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나올 수 있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그렇게 두려움보다는 기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안정적인 거를 또 추구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은 또 다른 삶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참 인상적인 것 같네요. 선생님께서는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은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학부모님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노하우 조금 알려주시겠습니까? 저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발견하고 네. 뭔가 시도해보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뭔가 뜯어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뭐 카메라, 텔레비전 뭐 이런 걸 다 뜯어보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상당히 궁금해해서 궁금증이 넘치는 아이로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학교 공부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공부를 제가 하위 1%였거든요. 초중고를.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괜찮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공부를 못하는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질문이 없다든지 호기심이 없다든지 하고 싶은 게 없다든지 이루고 싶은 게 없다는 게 사실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야 네 아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발견하고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궁금한데 이거 좀 질문이 생기는데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부모님들께서 꼭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그러면 저는 이제 부평 출신인데 인천 부평에서 이렇게 길을 걷는데 거기 텃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디 초등학교 몇 학년 학생들의 텃밭. 이 텃밭에서 길러지는 채소들은 어디 양로원에 기증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지. 이런 거지. 그럼 아이들이 저런 어려움에 어떤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어려서부터 느끼게 하고 네. 그것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참여할 기회를 주고 네. 그 텃밭을 잘 가꾸려면 그 안에 있는 토양의 성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물이 잘 돼야 되고 햇빛이니 뭐 많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생물,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동기 유발이에요. 봉사하는 거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네. 그 대신에 사회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런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은 호기심이 더 많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기여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키워나가면 난 그래서 나는 로보틱스를 공부할래. 나는 그래서 뭐 물리를 더 공부할래. 화학을 더 공부할래. 뭐 의사가 될래. 뭐 여러 가지 네. 그런 동기 유발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많이 보여줘야 가능한 거지. 집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이 불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데리고 같이 나가서 많이 보여줘라. 네. 미술관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캠핑도 가고 산도 돌고 이러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봉사활동 많이 같이 하면 아이가 호기심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울산교육청에서도 교실에서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도록 질문이 있는 수업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질문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답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새로운 질문, 창의적인 질문은 사실 사람이 하기가 이제 가장 적합한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창의적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것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이 되는 건데요. 질문을 그냥 질문해봐 그럼 질문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 자랄 때 학교 가기 전부터 질문이 많이 말이 떨어지면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그 어렸을 때부터 했던 질문들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네. 항상 질문을 더 하도록 유도하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또 호기심이 더 유발할 수 있는 질문으로 또 되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아이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끊임없이 질문하는 걸 또 귀찮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아이가 질문을 한다는 건 끊임없는 호기심이 있다라는 뜻이고 네. 그 뜻은 그 아이가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로 성장될지 기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애는 너무 질문이 많아서 귀찮아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일수록 창의적이고 질문을 많이 할수록 많은 연결점을 갖기 때문에 미래 사회,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호기심을 많이 가질 때 최초의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자면 foundational question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구글에 찾아봐도 안 나오는 질문. 이 질문이 없어. 구글에 찾아도 없어. 그 말은 아직 질문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엄청난 연결성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고 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냈을 때 배움이 있고 변화가 있고 혁신이 있는 거예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딱 나오니까 갑자기 질문이 중요하구나.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이제 알고서 이 질문형 학습 질문 중심 학습 모델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울산교육청에서 질문 중심의 이런 학습 플랫폼 만들었다는 걸 보고 너무나도 저는 축복이다. 울산에 앞으로 이 아이들이 많은 질문을 하겠구나.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통해서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교육에서도 디지털 전환은 피해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려도 많은데요. 스웨덴에서는 디지털 도구가 문해력을 떨어뜨리는 등 어린이들의 교육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종이책 사용 확대와 독서 글쓰기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 디지털 도구들은 도구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면 되냐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사회, 또 이 어떤 사회에서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때에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고 어떤 도구를 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후에 학생들이 성장해서 종이와 연필로 문제 해결을 할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10년, 15년 후에 상당히 많은 디지털 툴을 활용해야 하고 또 할 줄 알고 어떤 툴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 그것이 바로 교육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지털 툴들, 특히 인공지능이 어떤 교사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믿지는 않고 있고요. 하지만 티칭을 하는 데 있어 코칭을 하는 것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그래서 티칭이라는 것은 정보를 제공한다, 이해를 시킨다라고 본다면 코칭은 학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고 그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게 코칭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툴들을 제공해 주고 그 툴들을 활용해서 미래의 문제들을 지금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아주 좋은 교육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현재 학생들에게 과몰입 방지와 균형 잡힌 사용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어떤 교육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툴들을 활용할지를 파악하고 분별하고 또 활용할 줄 알게 하는 그런 역량들이 필요한데, 아이가 만약에 뭐 챗GPT라든지 뭐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뭐 게임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게임, 새로운 뭐 앱을 개발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좀 약간 과하게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구글이 탄생하는 거고,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기업이 생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그런 도착점에 도착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네. 이 아이들이 다 다른 관심과 다른 재능들을 마음껏 꺼내서 발휘해보고 문제 해결도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저는 미래의 교육이 가장 적절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학교 폭력이나 교권 침해와 같은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미래 역량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6C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6C. C로 시작되는 단어들의 모임인데 보통 네. 4C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네네. 그런 네 가지 4C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들 강조하고 또 많이 이야기들 하고 교과 과정에도 또 그것도 잘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6C는 두 개의 C가 더 있는데 그게 이제 Compassion과 Commitment입니다. 궁휼한 마음과 책임감. 네. 네, 궁휼한 마음이 갑자기 왜 나오지? 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자신의 어떤 그 부를 쌓거나 나의 어떤 이윤을 남기거나 나를 위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또 이 공공의 선을 네.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정을 가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6C가 잘 스며들어 있는 교과 과정일 경우에는 네. 아이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폭력이라든지 비방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보다는 도와주려고 하고 남을 더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역량들을 키우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공공의 선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회, 네. 그것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 네. 그것이 미래 교육에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뭐 이 정도로 마치고 교수님 또 하고 싶은 말씀 있는지 한번 울산 교육을 위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부모님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보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각자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뛰어난 역량들을 가지고 태어났고 너무나도 멋진 재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더욱더 적극 참여하시고 그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선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경험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남을 생각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궁휼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시면 아이들이 절대 폭력적인 아이가 될 수도 없고요. 이기적인 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선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동기 유발이 돼서 어떤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했을 때 이 세상이 더욱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를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하게 하면 아주 멋진 그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주시고 그런 참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하고 직접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부모님들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